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달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는 분의 서재에서 빌려온 책이거든요. 그분이 먼저 읽고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되었는데, 겉표지에 보시면 2014년 NHK에서 드라마화를 했고 미야자와 리의 주연 영화를 개봉하였다. 문단과 매스컴이 격찬한 일본 3대 여성 작가 가쿠다 미쯔요 최신작. 여자의 어두운 내면을 집요하게 추적해 나간 서스펜스 걸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핑크빛, 아무런 것도 없고 여기 제목만 써있는 핑크빛 책이거든요. 소설에서는 돈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주인공 리카랑 그 다음에 리카를 중심으로 동창 유코, 첫사랑 가즈키, 사회에서 사귄 친구인 아키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인물들의 그 일본 이름과 그 다음에 그 각자의 스토리가 매치가 조금 안 되면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빨려듦이 있는 소설이거든요. 리카를 중심으로 인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소설의 가장 큰 중심 인물은 리카라는 인물인데 그 여자의 이 스토리를 한 줄로 설명하자면 그냥 평범한 주부가 1억 엔이라는 돈을 횡령하게 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여자로 변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남의 돈을 잠시 사용하고 내 통장에서 그 돈을 다시 채워넣는 그런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화는 뭐랄까 정도의 차이 정도가 있지만 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갑 속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찾아놓으면서 이 돈은 어느 용도로 써야지 라고 했지만 그 전 순간에 뭐가 사야 될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급히 쓸 일이 있으면 그 용도의 돈을 빼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ATM 기계에서 뽑아가지고 채워넣고 하는 그런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되게 뭐랄까 일어날 법한 허술함이 있는 그런 장치들에 이 여자가 걸려드는 걸 보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횡령이라는 단어나 뭐 1억 엔이라는 큰 돈, 그 다음에 바람 피는 부인들, 그리고 이혼이라는 그런 소재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영화 보듯이 그냥 남의 얘기 읽듯이 어떻게 보면 먼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 작은 디테일이 공감이 되면서 빨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리카가 변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변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리카는 남편인지 뭐 룸메이트인지 모르게 변해버린 자신의 남편에게서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오묘한 느낌을 느끼는데 그거는 정말 말로 꼬집어 설명할 수 없는 무시를 받는 기분을 항상 느끼고 그리고 남편에게 알게 모르게 일을 시작한 뒤로도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뽑아놨는데 그런 일화 중에 하나는 요리 교실을 이제 미카가 등록을 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가 요리 교실에 다니는 그 문센 동료들이랑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잘 되게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된 같은 친구들이랑 뭐 저녁도 먹으러 다니고 뭐 주말에도 놀러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언제 갑자기 같이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저녁값은 많이 들겠네? 뭐 이런 말을 지나치듯 해요. 뭐 그냥 기분 나쁜 듯이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저녁값이 많이 들지 안 들지는 부부끼리 꼭 말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또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들한테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내가 지금 나 혼자만을 위한 가족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여가 활동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약간 좀 남편의 돈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의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을 사용하는 압박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작가가 너무 잘 포착을 해가지고 잘 섬세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리카가 변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뭐 불안한 마음에서 다시금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리카를 보면서 보는 동안 제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카가 그런 여러저러한 일들로 자기에 대한 믿음이 되게 부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설에서 리카는 되게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지금이 자신이 극히 자신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잖아요. 회사에 가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줘서 하는 일을 나를 발견하면 아 나는 여기서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공적인 나일 뿐이다. 회사 다니는 나일 뿐이다. 회사는 돈 벌러 다니는 곳일 뿐이다 하면서 나의 일부분이라고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네 현실이랑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감이 좀 더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내가 일부라고 부르는 것들도 나를 어떤 식으로든 결정짓게 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으로써 막 그 현실과 나와 사이에서 그 괴리감이 오는 그런 불안함들 있잖아요. 불안함과 답답함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독자에게 전달이 돼서 되게 재밌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설에는 만능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만능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돈을 사용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아 상실 뭐 이런 것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만능감이라고. 만능감을 느끼기 위해 돈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정말 참 잘 찾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능감으로 그런 불안함들이 채워지면서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초조하고 나도 혹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카가 중간에 이제 바람도 피고 뭐 이렇게 되는데 바람 피는 남자를 위해 돈을 쓰는 것 같지만 그게 그 남자를 꼭 사랑해서 횡령을 하고 바람 핀다기보다는 리카에게는 그 바람이 오늘 일어나지 않아도 내일 모레는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돈 횡령이 1억 엔이 아니었어도 뭐 5천만 엔 정도를 한 2년 뒤에 3년 뒤에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취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돈이라는 것과 정체성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걸 리카라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잘 전달이 됐고 그리고 소설의 구조에서도 이제 바람핀 남자 고타가 이제 헤어지면서 리카에게 하는 말을 리카가 마지막에 하게 되거든요. 그런 소설의 짜임새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다른 상황이지만 그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의 그런 심리 상황 같은 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인물들도 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를 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몰입감을 준 이유는 아마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돈으로 어디선지 왜인지도 알 수가 없는 끊임없는 낮은 자존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력감들을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만능감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소설의 인물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아끼는 강박을 갖고 있는 유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키코, 그리고 부인의 끝없는 유복한 어린 시절에 대한 푸념을 들으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가즈키, 그리고 소비를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이혼을 당하게 된 아키. 돈의 관계가 참 사람과 돈의 관계가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읽으면서 혀를 끌끌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경제관념과 관련한 그런 뭔가
실화도 좋지만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 소비라든지 아니면 돈을 그냥 벌고 돈을 그냥 목적 없이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같은 거를 느끼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인 것 같고, 또 돈이라는 주제가 아니고도 이제 리카나 아키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뭐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이 나와요. 결혼 생활이 한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3가지 종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그리고 연애의 종류 같은 걸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맺은말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맺은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설은 시종 돈이 가진 무서운 면과 달콤한 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등장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과는 전혀 대극에 있는 불행한 면, 돈의 나쁜 면에만 휘둘리고 있다. 그녀들은 사람과의 교제법도 서툴렀지만 돈과의 교제법도 심하게 서툴렀다. 불쌍할 정도로 바보 같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어른들의 동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반면 교사 역할은 확실하게 하는 소설. 아직 경제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우메자와 부부나 야마다 부부를 보면서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옳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훈을 얻으려고 소설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종이 다른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 혹은 바르게 사는 삶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진짜 이 맺은말의 이 한 문단이 정말 이 소설을 읽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를 되게 간략하게 잘 정리해 준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이 소설이 되게 재미있고 몰입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교훈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강추드리고 풍부하고 농밀한 묘사가 압도적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진짜 묘사를 잘 해놓은 작가의 필력이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종이달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